오늘 아침 대구 경북 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제대로 예보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컸습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000억 원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가 오늘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SOC 예산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제와 오늘 우리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아져 시민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나 대구시, 경상북도는 대수롭지 않은 듯 허술하게 대응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218, 경북은 25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농도로는 대구가 89, 경북은 119를 나타냈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늘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 최고 3배나 높았습니다. 수성구 지산동의 경우 어제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72에서 78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지만 오늘은 148에서 17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실 게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조금 불편했어요. 계속 막 코라든지 목이라든지 계속 간지럽고. 목의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어제 평균 농도는 노약자가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약간 나쁨 단계였는데도 환경부가 보통 단계를 예보했고 대구시도 평소와 같다는 보통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리가 일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예보 자료를 주는 시간과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나마 대구시는 나은 편, 경북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예경보제가 아예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환경부의 발표에만 의존하는 안이한 대응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미세먼지 공포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번 주말은 괜찮은지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죠. 현재는 점차 미세먼지가 없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77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평소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확산되면서 황사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천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로는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황사 마스크를 고르려면 황사 방지용과 식약청 인증 마크 둘 다 들어간 마스크를 골라야 97%의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황사 마스크 사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황사 마스크에는 자기장을 띤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물에 닿으면 이 필터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러워졌다고 해서 세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나 이틀 사용 후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집안에 화분을 놓거나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 손을 씻는 방법 등으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도 역시 맑고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씩 낮아지긴 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이 많아서 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대구가 19건, 경북은 122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5대 지방선거 때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2배가 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한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광고물, 홍보물, 게시와 배부, 상영 판매가 금지되고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틀 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과 향응 제공,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5가지를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5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제한 금지 규정을 미리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행정보조 직원들이 포함된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에 성실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파업으로 대구에서는 6개 학교 4,700여 명의 학생 급식이 차질을 빚었고 학생들은 급식을 도시락으로 대신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기금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장학재단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가 마련된 대구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창립 발기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주도로 지역 교육계 인사와 경제인, 지역사회 원로 등 19명이 이사로 참가했고 초대 재단 이사장에 노희찬 전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대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설립 목적에 명문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 경쟁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인 사업 목적을 두고 장기적으로 또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적 우수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수학여행비와 해외 배낭여행비 지원, 난치병 등 질환 학생 지원이 주요 운영 사업입니다. 또 우수 학습연구 동아리 지원, 스포츠와 예술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지원, 선행 봉사학생, 격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 2015년까지 100억 원, 2017년까지 300억 원, 2022년까지 1,000억 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10년간 100억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출연하고 900억 원은 순수 기부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지역 기업인과 출향 인사들이 적극적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지정기탁하면은 그 개인이 됐든 우리 시민의 또 기업이 됐든 그 이름으로 함께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그런 장학재단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10억 원을 출연받은 재단은 조만간 장학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대구의 수도권 대학 진학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북부의 낙후성을 부각시키면서 삭감된 SOC 예산을 살리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와 호남 축 중심의 고속도로망이 90년대부터 중부 내륙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다시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동서축 도로망은 이후 10년째 건설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상주와 안동,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최근 예산이 크게 줄면서 2015년 완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SOC 예산 줄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지금 사실은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첫날 질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경북 북부와 강원도, 동해안 전역을 정부가 교통 소외 지역으로 정하고
SOC 예산 축소 기조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서히 L자 또는 디귿자로 굳혀져 가는 겁니다. 2000년, 5년까지 한번 보십시오. 40년 넘도록 SOC 소외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주말까지 대정부 질의를 마친 뒤 다음 주부터 예산안 소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막판 예산 협상에서 고속도로와 철도, 신도청 등 지역 SOC 예산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013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예비 창업자에게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전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를 몰고 포장마차를 덮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벗어나더니 그대로 포장마차를 덮칩니다. 포장마차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포장마차 여주인 63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손님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다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소리 듣고 나갔다 그러대요. 저는 그녀의 결혼식을 부딪히는 소리 듣고 보니까 남자 2명은 얼굴 확실히 봤는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경찰차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잡아왔다면서요. 사고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곧바로 주변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나라에 야구가 처음 전파된 곳이 대구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계명대학교 김중순 교수는 구한말 대구 경북에서 선교 활동을 한 미국 선교사 헨리 브루엔의 부인이 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브루엔이 지난 1900년 1월에 대구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1905년에 처음 야구를 전파했다는 기존 학설보다 6년가량 앞선 것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사료 첨가제와 항생제,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축산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친환경으로 바꾸는 법인이나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관리 인증 농장과 동물복지 축산 농장 등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8기 임원 선출 선거에서 임성열 현 대구본부장이 연임됐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제8기 임원 선거에서 임성열 본부장과 이재식 수석 부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8기 임원들의 임기는 내년 초부터 2년 동안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아름다운 가게 수성점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 70여 명이 그동안 모은 의류와 생활용품 700여 점을 기증했으며 오늘 판매 대금으로 내년 1월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소리를 배우던 15살 A양을 연습실 등에서 상습 성폭행하고 11살 B양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모 국악예술단장 54살 최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공개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